자, 이쪽은 조선 전기 문화 파트입니다. 조선 전기라 하면 어디를 말하냐면 조선시대는 두 시기로 나눌 수 있어요. 임진왜란 전을 전기라고 합니다. 임진왜란. 또 임진왜란 전을 전기라고 하는데 15세기랑 16세기가 거기에 해당이 돼요. 요건 좀 약간 심화 부분, 고등학교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기는 15세기랑 16세기로 나눠서 또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한능검이나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나눠서 공부하기도 해요. 15세기는 우리 배웠습니다. 훈구파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를 15세기라고 해요. 조선 초기. 그러다가 4대 사화를 거치고 살인파들이 권력을 잡죠. 이때가 16세기. 그 다음에 임진왜란 터지고 후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굳이 두 개로 나눌 필요는 없지만 중학교 수준에서는 15, 16세기 나눠서 심화시켜서 공부하고 싶은 친구는 고등학교를 대비하거나 한능검 관심 있는 친구는 나눠서 공부하면 좋습니다. 15세기에서는 다 설명하기엔 시간이 좀 없고 몽유도원도 유명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몽, 꿈몽자죠? 도는 복숭아 도자예요. 무릉도원 들어봤나요? 무릉도원, 신선이 논다고 알려진 에버랜드. 복숭아 밭인데 신선이 거기서 티익스프레스 타고 논대. 그래서 누군가 꿈속에서 무릉도원을 본 거야. 더 구체적으로 알려줄게요. 안평대군이라고 있습니다. 안평대군이라는 왕족이 꿈을 꿨는데 무릉도원에서 티익스프레스를 타고 있는, 독수리옷을 타고 있는 이런 모습을 꿈을 꾼 거야. 그거를 안견이라는 화가한테 불러줬더니 안견이 3일인가? 이틀 만에 그림을 그렸는데 그것이 옆에 나오는 이따 보게 될 요 몽유도원도입니다. 자, 알아두고. 그리고 분청사기. 분청사기는 이제 도자기의 일종인데 고려 말에도 유행했어요. 고려 말 조선 초에 분청사기가 유행하다가 나중에 백자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따 사진을 통해서 볼게요. 그리고 훈구파가 권력 잡았을 땐 상당히 실용적이고 과학적이야. 요 새끼들이 나중에 나쁜 짓도 하긴 하지만 상당히 실용적인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궁궐, 성문, 학교처럼 건축물을 많이 지었고 실용적인 건물들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림들이 권력을 잡죠. 사림들은 바른생활 사나이라고 그랬어. 지조 있고 성리학을 공부한 바른생활 사나이들이 살인파야. 그래서 얘네들은 요 앞에랑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먼저 관동별곡은 이제 어떤 가사인데 정철이라는 사람이 유명해요. 여러분 팔도를 책임지는 지금의 도지사격이 뭐라 그랬어요? 관찰사 기억나나요? 관찰사? 이 정철이라는 사람이 강원도의 관찰사로 부임을 했나 봐. 그 자기가 부임한 강원도를 한번 순시해야 될 거 아니야. 순시하다 보니까 이거 판타스틱하거든. 졸라 아름답거든. 그것을 노래한 것이 관동별곡이라고 해서 선생님한테는 아주 아픈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 때는 선생님들이 아주 무서워가지고 선생님 학생이었을 때 관동별곡 외우게 시켰어. 그냥 수업 45분 내내 이거 외우래. 한 명씩 불러가지고 못 외우면은 그냥 엎드려 뻗친 것도 아니야. 다리를 교탁에 얹고 이렇게 물구나무 서들기 45도 기울어져가지고 그냥 방망이로 찜질을 엄청 많이 당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관동별곡 하면 그게 떠올라. 저걸 그냥 통째로 외우기 시켰어요. 어떤 교육적인 효과도 있었겠지만 그런 아픈 기억을 안겨줬던 관동별곡 관찰사였던 정철이지였다. 그리고 사군자가 이때 유행합니다. 이게 넉사자인데 매난 국죽, 매화, 난, 국화, 대나무 이 네 가지를 그리는 것을 사군자라고 합니다. 살인파들은 지조, 정직, 바른생활 이런 걸 강조하기 때문에 이 매난국죽이 자기들하고 취향이 맞았대. 대나무, 올곧은 자기 어떤 지조 같은 거. 난 아주 고상하잖아. 이런 것들이 살인의 취향에 맞았기 때문에 매난국죽을 그렸었던 사군자가 16세기 유행했었다고 합니다. 퀴즈 나갑니다. 우리 부룡이 옛날에 선생님 세대 때 매반, 남반, 국반, 죽반 해가지고 매난국죽으로 반 이름을 했었던 지금 1, 2, 3, 4반이잖아. 이땐 매난국죽반 해가지고 반으로 했었던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 어딘지 한번 댓글 달아보세요. 부모님한테 물어보면 대번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때는 백자가 유행합니다. 아까 분청사기가 유행하다가 백자로 넘어갔다고 그랬죠? 백자, 순수하게 깨끗하잖아. 바른생활 사나이, 올곧은, 깨끗함, 순수, 순결 이런 걸 추구하는 살인파하고 딱 어울리죠. 그래서 깨끗하고 고상하고 살인의 취향을 저격했다.
그리고 살인파들을 배출했던 서원 같은 거, 뭐 정원, 정자. 여기는 상당히 실용적인 건물들이었었죠. 근데 여기는 상당히 정적이고 깨끗하고 안정적인 학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많이 건설이 되었어요. 그리고 한석봉은 뭐 글씨 이쁘게 쓴 걸로 유명하죠. 한호라고도 합니다. 한호. 어머니하고 일화가 있죠. 불 꺼놓고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쓰거라 해가지고 한석봉이 글 쓴 일화가 전해져 오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보다시피 선생님은 글씨를 졸라 못 써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에 또 아픈 트라우마가 있죠. 선생님 이기자 부대 나왔다 그랬죠. 이기자 부대에 선생님이 26 먹고 군대 갔는데 내 위에 장교가 선생님 사병이었고 장교가 서면은 거의 비슷해. 근데 선생님 뭐 글 쓰라고 시키더라고. 선생님이 교사다 왔다 그러니까 막 쓰는데 글씨를 보더니 선생님 뒤통수를 갈기더니 야 이 새끼야 교사라는 놈이 글씨가 그거밖에 안 돼 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 선생님 좀 트라우마 중에 하나가 글씨를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 한석봉과 같은 이런 글 잘 쓰는 사람 보면 되게 부러워. 선생님 속된 말은 아니죠. 1,000만 원을 주고 저 글씨체를 나의 글씨체로 팔겠다 하면은 나 사고 싶은 어떤 의욕이 있어요. 그럴 정도로 선생님 글씨를 잘 못 쓰기 때문에 트라우마인데 여러분을 보면서 위안을 삼습니다. 글씨를 졸라 못 쓰는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주간식 쓸 때 좀 고딕체로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삐뚤삐뚤하고 선생님 알아볼 수가 없어. 글씨 좀 이쁘게. 자, 오답을 쓰더라도 이쁘게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석봉. 그래서 이쪽은 솔직히 좀 심화 수준이고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 이 영상 찍고 나서 페이지별로 한 5분 안쪽으로 꼭 봐야 될 부분 그거 위주로 공부를 하지만 선생님 지금 각 단어별로 정리하는 거는 좀 심화 부분도 나오니까 심화돼서 고등학교 데뷔할 친구들은 미리 봐도 좋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 누가 양반이 주인공이었었던 그런 문화 부분입니다. 근데 조선 초기라서 국가가 여러 가지 책을 편찬했어요. 왜냐하면 국가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역사책도 있지만 뭐니 해도 조선왕조실록이 편찬되었고 아래서 자세히 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대왕께서 삼강행실도를 만드셨죠. 삼강, 이 석삼자예요. 효자, 충신, 연려 이런 것들을 글과 그림으로 그려놓은 건데 이 당시 백성들 상당히 무식하잖아요. 무식한 백성들한테 어떤 유교 윤리, 성리학 윤리를 알려주고 싶었나 봐. 그래서 글과 그림으로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거 삼강행실도. 그리고 어떤 유교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치러진 행사 있죠. 행사도 어떤 매뉴얼을 만들고 싶었나 봐. 그래서 성종이 국조 오례의료가 하는 어떤 국가에서 치러지는 어떤 의식, 행사에 대해서 매뉴얼, FM적인 것을 설명서를 작성해 놓은 것을 국조 오례의료가 합니다. 또 사림은 바른생활 사나이 도덕책들이죠. 그래서 소학이라 해가지고 적을 소자잖아. 적을 소자. 그래서 어린이들이 익혀야 될 어떤 유교 윤리 같은 것들을 책으로 만들었는데 이 소학을 가지고 어린이들 교육을 시켰다고 하죠. 가래. 이게 무슨 가짜겠어요? 집 가짜예요. 집 가짜. 가정 내에서 지켜야 될 예절 같은 거. 이걸 가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교육, 가정에서 지켜야 될 예절 같은 것들을 사림이들이 보급을 해서 저 아래서부터 유교 윤리가 싹 트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했었다. 조선 초기는 성리학 국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가 지도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국방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교통, 국방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도를 만들었는데 이거 좀 알아둬야 되겠죠. 이름 졸라긴 혼일 강리역 대국도 지도 태종 이방원이 만들었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것 중에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예요. 이따 볼게요. 그리고 전국 지도 만들었는데 팔도도 이런 게 있습니다. 지리서, 동국 여지 승란 이런 거. 조선 후기에는 땡땡지라고 있는데 요 책이 또 대박이네. 이건 조선 후기 거야. 여기는 사람이 살기 좋은 것을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그 마을의 뭐 인심이라든지 그 마을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이런 걸 적어 놓았는데 각 지역에 대해서 살기 좋은지 여부를 기록해 놓은 요 책의 이름을 댓글로 써주면은 쌤이 인정해 줄게요. 아주 유명합니다. 우리 보령에 대해서도 써놨어. 그래서 가거지라고 그래. 가거지 살기에 가능하고 좋은 곳이 어딘지를 적어 놓은 요 책의 이름 아주 유명합니다. 시중에서도 팔아요. 아직도. 그래서 요 책의 이름 이중환이라는 학자가 쓴 책인데
그 마을의 어떤 인심, 지리 같은 거를 정리해 놓은 거. 조선 초기에 동기 여직설랑이 있다라면 조선 후기에는 이중환이 지은 이 책이 상당히 유명합니다. 경국대전 배웠죠. 나라의 조선에 아주 기틀이 되는 법전 세조 때부터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 이룰 성자, 완성될 성자 이때 붙인 이유가 경국대전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세종은 너무 많이 나오네. 농사직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농법을 소개한 책이에요. 선생님 여기 자주적이라는 표현 좋아해. 여기도 자주적. 왜냐면 이 당시 때 우리 조선 기준으로 최고의 선진국은 명나라거든. 그래서 웬만한 건 거의 명나라 걸 그대로 따라 해요. 농사 기술, 농사 경험 같은 경우도 명나라의 농민들의 어떤 기록 같은 것들을 가져다가 쓰는데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잖아. 그래서 세종대왕은 그게 싫었던 거야. 세종대왕은 다 우리식으로 바꾸고 싶어 했어. 우리 실정에 맞는 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농법, 우리 경기도인가 그쪽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런 경험 담을 소재로 만든 책, 농사직설,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아직도 기억나요. 선생님 초등학교 때 완전학습이라는 문제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농사직설이 있었어. 선생님 나머지 공부했었거든. 나머지 공부할 때 달달달 외웠었던 것 중에 하나가 농사직설. 아직도 기억나요. 선생님이 지금 45이니까 몇 년 전이요? 한 15년 전, 35년 전쯤 되네요. 근데도 아직 기억날 정도로 농사직설은 그 전에도 중요했었다. 자, 향약 집성방. 여러분 구술평가하다 보니까 이거 발음을 못해. 이것도 중요해요. 세종대왕이야, 이것도 역시. 향약, 고향향이에요. 고향의 약재를 모은 책이란 뜻이야. 그래서 이것도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약재랑 치료법을 소개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세종은 보다시피 우리나라 걸 좋아해. 아각개범 이런 게 있고 우리 음악 모아놓은 거, 동문선, 서거정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어떤 작품도 모아놓은 거고, 세종대왕, 세종의 파트너가 누구였어요? 과학자, 노비 출신의 장영실 있죠? 장영실과 요와 같은 어떤 천체랑 관련된 것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별자리 관측하는 거, 그 다음에 시간, 해시계, 그 다음에 물시계, 축구기. 이건 초등학교 때 너무 많이 했었죠. 이런 것들이 세종 때 장영실과 함께 과학기술이 발전했었다. 이랬던 나라였는데 왜 조선 후기로 갈수록 과학기술은 퇴보하고 성리학, 공자왈, 명자왈 막 쓸데없진 않지만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형이상학적이고 좀 여기 현실적인 과학기술이 발전했었다면 우리가 서구보다도 앞설 수도 있었을 것 같은, 분명히 역량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세종대왕님이 그랬습니다. 자, 천문도. 태조 이성계는 천문도를 만들었어요. 이름 졸라 길어. 천상열차 분야지도. 고구려에 원래 천문도가 있었는데 이걸 바탕으로 제작을 했대요. 이쪽 문화사는 사진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돼. 이따 볼게요. 칠정산 나왔네. 칠정산. 또 세종대왕이야. 또 자주적이래. 야, 벌써 자주적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죠. 이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농법,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의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역법서예요. 역법이라는 것은 하늘의 천체, 별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이해하고 날짜 같은 거 따지는 거, 이런 걸 역법이라고 그러거든. 항상 중국 거 따랐었거든. 근데 중국은 우리나라하고 위도도 다르고 경도도 다르잖아. 위치가 다르잖아, 한마디로. 근데 우리나라 한양, 수도를 기준으로 만든 역법서래. 그러니까 정확하겠지. 우리나라 하늘을 기준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종대왕, 이 자주적이라는 표현. 우리 한국사는 자주적이라는 표현 되게 좋아해. 그래서 세종대왕이 자주적인 거 쓰시오. 구수평가 나오잖아. 농사직설, 그리고 향약집성방, 칠정산. 또 하나 뭐 있었나요? 선생님 또 뭐 있었는데? 그 우리 구수평까지 보면 나올 거예요. 하나 더. 의서, 농서, 역법서. 하나 뭐였죠? 언어, 훈민정음. 우리나라 자주증거의 으뜸이죠. 이따 아래 나옵니다. 자, 인쇄술. 우리 통일시절 때 무구정강 대다란유경 기억나나요? 그 목판 인쇄물이었었고,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 상정 고금 예문, 직지심체 요절 같은 금속 활자로 만든 인쇄본 유명했었죠. 기록상 가장 오래된 것도 있었고 현재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것도 있었고, 하지만 여기서는 세종이 또 갑인자라는 걸 만듭니다. 태종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종이 만든 갑인자가 또 으뜸이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금속활자는 기술은 세계에서도 알아줘. 지금 우리나라 한국 워드 봐봐. 프로그램도 좋지만 폰트 만드는 거 기가 막힙니다. 참고로 이거 무슨 폰트일까? 쌤이 즐겨 쓰는 폰트인데, 이 폰트 이름 맞추는 사람 쌤이 룰렛
3번 갑니다. 룰렛 3번. 요 폰트의 이름을 맞추는 사람. 아, 요게 아니고 요거. 요게 선생님 좀 즐겨 쓰는 폰트예요. 요 폰트. 룰렛 3번 갑니다. 폰트 이름. 폰트가 돈이 될 줄이야. 자, 화약, 무기. 자, 외구가 많이 쳐들어왔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외구 같은 외적을 막기 위해서 신기전과 화차 같은 이런 기술들이 만들어집니다. 사진을 통해서 봐야지 더 정확히 설명할 수가 있어. 자, 옆에서 봤던 거 사진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고사관수도는 여기 어떤 신선 같은 사람이 개얼껏 흘러가는 거 보고 있는 그런 그림이고, 15세기 몽유도원도 이것도 마찬가지 15세기 이런 거 이제 16세기 사림들이 즐겨 했었던 거. 너 뭐니? 16세기. 저 몽유도원도 얘기했죠. 꿈속에 무릉도원을 갔던 것을 안견히 그린 그림.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복숭아 밭입니다. 신선이 노는 곳. 신선의 티익스프레스 타는 에버랜드, 롯데월드인가? 그리고 사군자. 살인들이 즐겨 그렸었던 사군자. 매난국죽. 그 중에서 대나무를 그린 거죠. 그들의 어떤 올고준 지조. 이런 것들을 묘사하기 아주 좋았던 사군자. 살인들이 16세기에 걸려 잡았죠. 서원. 사림을 배출했었던 서원 학교. 그래서 이런 건축물들. 그래서 16세기 사림이 권력 잡았을 때는 사군자나 서원 같은 거, 그리고 백제 같은 거, 이런 거 다 살인파랑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죠. 자, 분청사기는 고려 말 조선 초에 유행하다가 나중에 조선 중기로 가면서 백자가 유행해집니다. 순수한 살림의 어떤 깨끗함과 어울리죠, 백자. 그래서 살림과 어울리는 거. 그래서 살림과 관련된 거. 요거 다 살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삼강행실도 아래도 나오지만 삼강행실도 그림이 나오네요. 여기서 그림으로 쉽게 표현하고 위에 한글로 또 이해하기 쉽게 여기 또 한자로도 써놨어요. 그래서 쉬운 글, 한글과 그림으로 쉽게 표현한 거 삼강행실도 6.25 윤리를 보급하기 위해서 쉽게 풀어놓은 거죠. 세종대왕. 혼일 강리역 대국주도 이름 졸라 길어요. 수업 때 설명했는데 중국이 졸라 크죠. 우리나라 졸라 커. 잘 보면 여기 아라비아 반도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어요. 근데 중국은 인도는 없어. 인도는 이때 존재감이 없었나 봐. 일본이 있는데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일본이 아래 조그맣게 내려와 있고 그래서 보면은 중국이 세상의 중심으로 돼 있고 크기도 실제보다 훨씬 더 커. 이런 거 무슨 사상이라고 그랬어요? 중화사상이라고 그러죠. 중화사상. 그래서 요때만 하더라도 조선 초기만 하더라도 중국이 세상의 으뜸이다라고 하는 중화사상이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선생님 수업 중에 시험 문제 냈었잖아요. 이 중화사상을 깨부셨던 조선 후기에 들어오는 세계 지도가 뭐라 그랬어요? 명나라에서 들어오는데 마테오 리치, 이탈리아 선교사였던 마테오 리치가 그린 곤여만국전도였었죠. 이것이 이런 중화사상을 깨부셨다. 선생님 퀴즈 하나 더 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정도의 산업 크잖아. 나중에 이 세상의 중심이라 생각했던 중국, 명나라거든. 명나라가 나중에 망해. 누구한테? 북방이 오랑캐라 생각했었던 청나라한테 망하게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중화의 중심이라 생각했던 중국이 망했어. 오랑캐로 생각한 새끼들한테. 그러면 세상의 중국인 중화 주인공이 사라졌네? 그러면 주인공이 누구야? 우리가 주인공이네. 오리지널 주인공이 죽었으니까 넘버 2였던 우리가 주인공이네. 이 사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수업 때 설명했는데 답은 얘기 안 해줬어요. 이런 것을 소중화 사상이라고 합니다. 원래 중화 사상은 중국이 짱인데 그 중국이 사라졌잖아. 그래서 작은 중국, 우리가 소중하다 해가지고 소중화 사상을 가질 정도로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한 어떤 동경과 그 동생이란 자부심이 쩔었던 나라가 우리나라야. 소중화 사상. 근데 중국과 6.25 전쟁이 겪으면서 원수가 돼버렸죠. 지금 미국과 더 친한데 요새 중국이 또 경제로 급성장하고 전통적으로 미군 우리 친구였었고 이 중간에서 우리가 어디에 줄을 서야 될지 지금 가늠을 못하고 있잖아. 자, 넘어갈게요. 자, 천상열차 분야지도 아까 나왔었죠. 이성계가 태종이죠. 태종이었네. 갑자기 헷갈리네. 태조. 이성계가 고구려의 어떤 천문도를 참고해서 만든 어떤 천문 그림입니다. 태조 이성계가 천상열차 분야지도. 자, 이게 태종이네. 이게 태조고. 칠정산은 내편이 있고 외편이 있대요. 근데 줄여서 그냥 칠정산이라고 하는데 요 7개의 7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서 위를 바라봤었을 때 어떤 천체의 움직임들, 별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이해하고 시간 같은 거 따지는 건데 이 7개가 뭐냐면 태양, 달,
그다음에 오행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7개. 태양, 달, 오행성. 이 오행성에는 수, 금, 지, 화, 목 보통 이렇게 따지잖아. 근데 지구는 안 들어가요. 지구에서 체크하는 거니까 수, 금, 지, 화, 목, 토. 이 5개 행성. 그래서 이렇게 7개의 행성에 대한 이해를 예측하고 이해하는 책 7.3. 어디를 기준으로 한다? 한양. 누가? 세종. 자, 간이는 야외에서 천체를 관측하는 기구이고 앙부일구 해시계. 여러분 KBS에서 진풍명품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어. 그래서 옛날 유물들 가져와 가지고 금액 따지는 거였는데 앙부일구가 나왔습니다. 휴대용 앙부일구 나왔는데 선생님 수업 중에는 대충 그냥 1억 졸라 비쌌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선생님 검색을 해봤어. 깜짝 놀랐네. 앙부일구 진풍명품에서 얼마 책정했는지 알아요? 3억 책정했대. 3억. 나 깜짝 놀랐네.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영상 찍을 게 아니라 지금 어디 땅 파가지고 앙부일구 타는 게 더 빠를 것 같아. 3억. 야, 그것도 조선시대 세종 때 만든 앙부일구도 아니야. 조선 후기. 불과 바로 직전, 조선 망하기 직전에 만들었던 그 휴대용 앙부일구 그 하나가 3억이래. 그럼 조선시대 실제 세종 때 만들었던 앙부일구 찾으면 대박입니다. 대박. 대천중 만들 수 있어요. 우리 학교 이번에 공사하는데 140억이 투자됩니다. 140억. 그거 놔주면 그냥 내가 그냥 판타스틱하게 그냥 학교를 에버랜드식으로 만들 텐데 그냥 3층에서 1층 내려갈 때 그냥 롤러스케이팅이 아니라 그냥 티익스프레스 그냥 축구하러 갈 때 공 떨어뜨리고 몸은 그냥 티익스프레스 타고 쭉 내려가가지고 막 그 저 끝에 모래는 좀 후룸라이드 해가지고 물 쫙 깔아놓고 쫙 시원하게 재밌을 텐데 그 말 안 듣는 애들 있으면 저기 구석탱이에 사파리 해가지고 사자하고 호랑이 좀 풀어놓고 놀다 오라고 좀 해주고. 넘어갈게요. 작용루 스스로 치는 뭐 기구란 뜻인데 스스로 치는 장소란 뜻인데 물 일정 수준 나오면은 스스로 기울어져가지고 구슬이 굴러가지고 떼굴떼굴 굴러서 종을 딱 쳐요. 그래서 작용루 물시계입니다. 추구기는 말 그대로 측정한다. 비우 비의 양을 측정한다. 강수량 측정하는 거. 해시계, 물시계, 강수량 측정. 이런 것들이 다 누구 때? 세종대왕 때 누구랑? 장영실. 장영실은 노비 출신.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대단한 거야. 여러 부분에서 대단해. 아까 대단한 부분. 자주성을 확보했었죠. 명나라 따르지 않고 우리나라 실적에 맞는 거 했었고 또 과학기술에 관심이 있었고 또 신분을 따지지 않고 능력만 있으면 데려다 썼다라는 거. 대단한 것 같아. 우리 신라시대에도 육투품 있죠. 육투품. 능력을 있지만 쓰임을 받지 않았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 잘만 쓰면은 나라를 세울 수 있었어. 고려가 육투품 애들 도움받아서 만든 거거든. 왕건이. 그래서 똘똘이들 신분 같은 거 얽매지 않고 똘똘이 있으면 데려다 써야 돼요. 그래서 신부보다 능력을 봐야 돼. 능력. 나 데려다 쓰라고 능력이 충만합니다. 자, 갑인자 금속 화자본입니다. 세종대왕 이런 거 봐도 다방면으로 과학기술, 천체, 갑인자, 글자, 화차. 여기 가려졌는데 여기 신기전이라 쓴 거예요. 신기전이 뭐냐면 요 위에 화살이에요. 화살의 끝에 화약이 달려 있어. 화약에다 불 붙이면은 그 반발력이라 그럴까? 관성과 반작용인가? 작용과 반작용인가? 그거에서 화살이 날아갑니다. 사람이 팔로 당기는 것보다 화약에 의하니까 훨씬 멀리 날아가. 그것도 동시에 날아갈 수 있죠. 그래서 이거 신기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무기가 개발이 되었고 영화 제목 중에 신기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바퀴 달린 거 이 부분을 화차라고 합니다. 보통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같이 다니죠. 북한에 가면 이런 게 있어요. 조선시대 신기전에는 지금 북한은 다연장pon가 해가지고 여기 미사일이야. 미사일이 이런 식으로 박혀 있고 그냥 버튼 당기면은 여기 수십 개가 탁 날아가요. 그래서 지금 수도권 서울에 1,000만, 수도권에 거의 우리 인구의 한 절반 3,000만 안 되나? 그 정도 이제 밀집돼 있는데 다 북한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요. 북한이 이거 당겨버리면은 한 5분, 몇 분 만에 이거 포격해야 되면은 전방에 있는 우리 수도권 사람들 상당수는 죽습니다. 뭐 이런 것도 필요 없어. 북한 핵 있잖아. 핵 거기 몇 방 때리면 게임 끝나는 거야. 우리 인구 2분의 1이 그냥 작살납니다. 그래서 선생님 서울 안 가는 거야. 수도권 그래서 안 간다고. 그것도 있지만 불행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불행 너무 좋습니다. 이런 전자칠판도 있고 뭐 수도권도 있겠지만 고은 선생님이 마련해준 전자칠판이 있기 때문에 고은 선생님의 채취가 느껴지는 고은 선생님의 향기가 느껴지는 아주 고운
TV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 여기서 이렇게 영상 찍는 거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I love 보령.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 보세요.